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디지털 소사이어티 간담회 사회를 맡은 디지털 소사이어티 사무처 박영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참여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디지털 소사이어티 위원님들과 유관기관, 공법학회 회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디지털 소사이어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논의 경과 보고,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권리 장전 주요 논의 사항, 그리고 이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간담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설한 디지털 공론장 웹사이트를 통해서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디지털 공론장 웹사이트는 공론화 활동을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실장님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트리 민옥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김지훈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강용 디지털전략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카이스트 김민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희 디지털 소사이어티 경제융합위원회 위원장이신 연세대학교 모정훈 교수님께서 현재 올라오고 계십니다. 일단 그래서 건너뛰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덕성여자대학교 김종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희 라운드 테이블 의장이신 서울대학교 이원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전환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울대학교 이재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문화위원회 위원장이신 고려대학교 김성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 강정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재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원재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디지털 소사이어티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ICT 대연합 박재문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다음 목포대학교 김도승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회의 시작에 앞서 강도현 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강도현입니다. 간담회 참석해 주신 정말 학식이 깊으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바람직한 사회 담론 형성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이원우 의장님을 비롯해 디지털 소사이어티 위원님들께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정말 중요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에 대한 그간의 논의사항을 공유드리고 정말 귀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자 함께 왔습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지난해 출범 당시부터 어떠한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산학연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분야를 뛰어넘는 다양한 논의를 해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민간이 우선적으로 주도해 주시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 논의되는 내용들을 착실히 지켜나가는 노력들의 프레임을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는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공지능, 이 가져오는 사회 변화에 의미를 고찰하는 공개 좌담에도 IT 기술과 사회 변화의 양상에 또한 준비 필요 사항을 논의하시는 등의 디지털 심화 시대의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시고 또 공론화에 기여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디지털 권리 장전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 등
과기정통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는 점도 감사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에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될 상황에 대해 대학 총장님들, AI 법제정비단 위원님들, 또 각종 학회장님들, 그리고 청년세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 일반의 여러 가지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론회장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그간 논의 내용을 종합해서 소개를 드리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너무도 잘 이해해 주시고 계시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위원님들의 통찰과 의견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디지털 소사이어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련 논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련 디지털 소사이어티에서 논의해 온 논의 사항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디지털 소사이어티 소개 먼저 말씀드리고요. 논의 경과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심화는 사회 시스템, 고용, 교육은 물론 삶의 방식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작년의 대통령님의 뉴욕 선언 이후로 디지털 신질서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문, 사회, 이공학, 산업 등 분야별 석학과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공동체로서 작년 10월 28일 날 디지털 소사이어티가 출범을 하였고요. 구성은 이제 아래쪽 하단에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 신질서 논의는 라운드 테이블과 세 개의 전문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역시 라운드 테이블과 위원회별 활동 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경과 보고입니다. 작년 4월 창립준비위원회 발족했고요. 10월에 창립총회 이후로 하반기에 디지털 신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논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각 위원회별로 무엇을 논의할 건지 어젠다 도출 과정을 거친 후 올해 1월부터요. 전문위원회와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진행됐던 연구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무엇이 이슈인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외 언론 기사들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10개 어젠다와 23개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올해의 어젠다들을 좀 도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디지털 세계가 도대체 무엇이 왜 다른지, 과거와 어떤 것들이 달라졌고, 그리고 인류가 생각해야 되는 인류가 품고 있는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학과 김재인 교수님께서 연구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치의 변화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정의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하반기에 EU 쪽에서 디지털 원칙과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서명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저희 이제 대통령님의 뉴욕 선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원칙과 권리에 대한 글로벌 동향 분석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무엇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홍대식 교수님께서 연구 수행해 주셨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됐던 내용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기별 1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올해 3월에 진행됐었고요. 이때가 아무래도 첫 번째 회의다 보니까 디지털 신질서의 개념 그리고 추진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큰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때 주요 발제로는요, 뉴욕 구상에서의 핵심 가치, 자유, 인권, 연대 그리고 주요 4대 영역인 생태계, 기술, 데이터, 사회 안전 중심으로 디지털 원칙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 바 있고요. 한국의 시장 그리고 산업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연대 그리고 확산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좀 선언이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5월에는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는 좀 더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논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쟁점들이 논의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빠른 기술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 설계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좀 한 발 앞서 나간 내용이 좀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7월과 8월에는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조문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을 드렸고요. 1차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좀 추천해 주셨던 부분이 미래 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것이 올바른 방향 정립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7월에는 청년 세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학생 유튜버 그리고 연구자 등 청년 세대의 35분을 모시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분들께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래 디지털 사회에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었는데요.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 이런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이슈 논의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그 전문위원회는 3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사회전환위원회, 경제융합위원회, 문화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회전환위원회는 디지털 심화 사회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소통과 삶의 방식 변화와 그리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 질서를 이제 주제로 잡고 저희가 매월 전문가를 초청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 방식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의 정의나 일의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고요. 근로자, 조직, 사회 모두가 상호 발전하는 노동 체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고 있는 일하는 방식들, 근로의 환경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기업과 상호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바뀌고 있는 기술 변화를 우리가 부작용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논의해야 될까에 대해서 두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2번의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두 분 다 일관적으로 이미 기술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회와 위기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지털 경제융합위원회입니다. 디지털 경제융합위원회는 디지털 혁신 그리고 상생을 위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 산업 그리고 교육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산업의 혁신 현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역시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까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회를 구성하는 3개의 주체, 그러니까 국가, 기업, 국민 이 3개의 주체가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로서 이제 규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혁신의 지속, 독과점 방지, 국민 권익 보호 방안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제 이 규제에 관련한 새로운 질서 논의를 지금 시작했고요. 하반기에 이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위원회입니다. 디지털 문화위원회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주제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는 파르마콘 GPT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9분의 전문 분야가 다른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생성형 AI의 변화, 그리고 적용, 그리고 갈등, 그리고 극복 방안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파르마콘이 그리스어로 이제 플라톤이
쓰셨던 말씀인데 이게 약이자 독 그리고 축복이자 저주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PT가 이제 인류에게 기회가 될 것인지 위기가 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 AI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직이라든지 직업에 있어서의 역할의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역량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 5월에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윤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해외 연사님들 포함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국제 컨퍼런스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7분 연사님 오셨고요, 5분 또 토론자님 오셔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정말 이제 인문학자 분들하고 기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같이 어우러진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하셨던 분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신 그리고 정체성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거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또 공정성이나 편향성을 기술적 분점에서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개발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논점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계획입니다. 저희 이제 2023년 하반기 이미 계획되어 있는 대로 매회 전문위원회 2, 3회 이상의 회의가 계속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연말에는 논의되었던 내용을 랩업을 해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또 내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건지 좀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거고요. 일단 24년도 논의 주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디지털 X라고 해서 분야별 사회 변화와 그리고 쟁점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그 디지털 소사이어티 논의 경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강용 팀장님께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전략팀장 이강용입니다. 예, 오늘 우선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오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디지털 소사이어티의 교수님들 모시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이런 간담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리고 법제연구원 ICT 대연합 이렇게 그 정보통신기획평가원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를 지난 한 1년간 같이 고민을 좀 해왔던 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공론화를 진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그 교수님들 소사이어티 교수님들께 의견을 좀 청해 듣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의 경과 보고 드리고 주요 내용 그리고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의 경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디지털 기술이 국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유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한 구조적 대변화를 온전히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 장전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권리 장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디지털 미래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해보고 그다음에 유사한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왔습니다. 저희 대통령님께서도 이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작년 뉴욕 구상에 이어서 다보스 포럼, 하버드 연설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이러한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지난 6월에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 디지털 질서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관해서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미래 전망입니다. 저희는 2021년부터 통신학회, 사회학회, 정치학회 등 국내 9개 주요 학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트렌드 분석 연구를 통해 디지털 미래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는 설문 의견도 들어봤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하는 길은 혁신을 꾸준히 지향하면서도 그 혁신의 성과를 모두가 골고루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하는 사회임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도 이처럼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미국이나 EU, 영국 등 주요 국에서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해외의 이 디지털 원칙, 윤리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별로, 나라별로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은 또 무엇이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각 국의 헌장들은 인간 존중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는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디지털 혁신을 장려하거나 글로벌 연대 등의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견 수렴 및 이슈 분석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라는 것은 정부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함께,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비롯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석학분들과 다양한 공법학회 등 다양한 법 제도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내용과 방향을 검토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검토해왔던 내용들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에 여기 계시는 우리 소사이어티 석학분들께서 의견을 제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 쟁점 해결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부분, 국민의 권리뿐 아니라 혁신할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고,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 등을 포함해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런 말씀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다각도로 반영하여 그 권리장전에 담길 내용들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권리장전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헌장의 성격으로 규정해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라는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모범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구성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목적과 역할을 규정하는 전문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와 지켜져야 할 원칙이 담긴 본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선언적 내용을 보다 구체적화할 수 있도록 의미와 해석,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병기한 해설서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사회의 지향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지향점인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구성 및 운영 원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함께 향유하는 사회를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로 본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장려되고 공정과 포용, 안정과 신뢰가 전제되는 사회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에 대한 접근권과 역량 강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 이칠 권리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까지 포괄하는 개인정보 접근 통제권,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할 권리와 건강권 등이 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촉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혁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권리로서 보장하는 부분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과 같은 종합적인 지원도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부분도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과 포용의 실현과 관련된 고려사항입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 지배력 남용 행위로 발생하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 경쟁의 촉진, 데이터 AI 저작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소비자 피해나 법적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위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들도 디지털 권리장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과 신뢰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의료 로봇과 같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함께 불법 유해 정보의 생산 유통을 방지하고 디지털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를 마련하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연대와 협력입니다.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디지털 규범은 그 수립과 구현을 위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규범의 형성과 실행, 국가 간 격차 해소, 특히 디지털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오늘 우리 소사이어티 교수님들께서는 저희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공론화와 그간 사회적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논의되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문의 기술 방식에 관한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권리장전의 조문은 시민의 권리와 지켜야 할 원칙의 형태로 단순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를 규정하면서도 글로벌을 지향하는 권리 장전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사람으로 그 권리의 주체를 규정하는 것이 옳은지,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디지털 질서인 만큼 국민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과 국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갈 사회적 약속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체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고 원칙의 형태로 규정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은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 디지털 혁신의 창출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 투자를 비롯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형태로 특정 주체를 명기하지 않고 기술하는 방식이 그 예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 기업과 같은 책무의 주체를 명확히 명기해야 되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명에 대한 의견 부분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명칭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의 대학 총장님들이나 학회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고려해서 과거 기존의 권리장전처럼 리바이어던이 연상되는 권리장전이라는 명칭보다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 원칙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또는 헌장이라는 명칭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헌장보다 선언이 적절한지, 아니면 국내에서 헌장이 갖는 준칙적 의미에 집중해서 헌장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제연대와 협력 부분에는 디지털 국제규범의 형성과 구현, 격차 해소를 위해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환경과 기후위기 등과 같은 영향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심화 시대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추가되어야 할 사안이라든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구조와 순서에 관한 사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즉 우리가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사회의 기본 원칙을 먼저 규정하고 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권리와 원칙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순서로 자유와 권리의 보장, 혁신의 촉진, 공정과 포용의 생태계 구축, 안전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순으로 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장별 구조와 순서가 적합한지,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이 조문들을 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의견인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체 수단 요구권은 적용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체 수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기업을 포함해 민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하는지, 금융과 같이 공공성 확보가 요구되는 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혀 규정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이 투명성 규정을 추상화하여 규정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가 진전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투명성으로 보다 범위를 좁혀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었었습니다. 개인정보 접근 통제권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판례와 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용할지 아니면은 접근 통제권이라는 용어를 써도 될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의견과 공통적으로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오늘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교수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간담회를 포함해서 저희가 그간 논의되었던 주요 대학 총장님들, 학회장님들, 그리고 청년 세대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권리 장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사회적 공론화를 더욱 더 활발하게 그리고 더 많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러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또 수정 보완하여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저희 실장님께서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한 디지털 공론장을 개설하여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듣고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디지털 권리 장전의 그간의 논의 경과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저희가 영상으로도 제공해드리고,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견들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공론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의견이라든지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권리 장전 관련 이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는 이원우 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회를 맡은 디지털 소사이어티 의장을 맡고 있는 이원우 교수입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 디지털 소사이어티에서는 이 디지털 신질서 정립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 새로운 질서 정립, 규범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회 전반적인 콘센서스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소사이어티가 사회적인 저변 확대 과정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2번의 간담회도 있었고, 또 지금 오늘 방금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한 초안을 사전에 좀 받아보고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의견들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의견을 줬으면 하는 사항이 한 크게 6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셔서요. 오늘은 주로 딱 요 우선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 차례대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 새롭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이 쟁점에 보면 약간 긴장 관계에 있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무슨 논의하는 거라기보다는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이걸 가지고 또 돌아가셔서 이렇게 깊이 있게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드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그 조문 기술 방식과 관련해서 시민의 권리냐 국민의 권리냐 하는 것과 관련된
쟁점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혹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 지금 아마 모든 쟁점에 대해서 모든 분이 발언하기에는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다 여쭙지는 못하고요.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의견을 좀 드리면 네. 예, 예. 이게 사실은 이 문서가 이제 권리 장전이라고 현재 가칭으로 돼 있고 이것을 헌장으로 할 것인지 선언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고 우리가 규범으로서 이러이러한 규범 질서를 만들어 가자라고 선언하고 제시하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걸 굳이 국민의 권리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본적인 사람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해서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지금 원래 저희가 이제 받았던 초안이 2개가 있는데 7월에 한번 받았고 그 후에 뭐 8월에 또 제 2초안이라고 한다면 현재 그 초안들에 나타난 서술 방식이 저는 대체로 기본적으로 사람의 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제가 보건대는 방어권적인 기본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사람의 권리로 지금 서술하고 있고요. 국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요구라든지 청구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안을 만드시는 분들의 고민이 저는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기본 원칙은 사람의 권리로 하되 그게 어떤 구체적인 부담과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로 제약하는 정도로 현재 안이 적절하게 절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네, 그 다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국민으로 하느냐, 시민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 하느냐 하는 이슈는 구체적으로 이게 논의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의 주권 이렇게 한다면 데이터의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개인으로 하면 그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또 이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경이 없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 수준에서의 데이터 주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부를 넘어서는 범위도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국민으로만 할 때는 이 경계를 넘는 이 디지털 전환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많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수준과 개인 수준, 그다음에 한 영토 내에서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정의하는 부분하고 이걸로 캐치가 안 되는 외부 빅테크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가별로 여러 나라들을 비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빠져 있습니다. 중국을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게 얼마나 복합적이고 복잡하게 문제가 얽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을 텐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중국은 완벽하게 국가 수준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거를 거의 국가 안보 수준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자신들의 인민들에 대한 데이터는 당에서 완벽하게 다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대외적인 국가적인 수준의 주권을 확실하게 챙기되 내부에서는 확실한 통제를 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EU의 모델만 여기서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절대 우리가 따라갈 모양이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절대 아니고 미국의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거는 이 시민들이 권리라고 하는 개념만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유럽은 훨씬 복잡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게 가파나 베트나 하는 글로벌한 빅테크들이 국경을 넘어서 자신들의 영토 안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강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개념들을 나누어서 중첩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가면서 쓰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길어졌죠,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종길 위원장님. 예,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쭉 조문들이 이제 주어가 이제 국민이 있고 이제 국가가 있고 국제사회 그러면 세 개가 주로 등장하더라고 주체로 주어로 그 다음에 아예 주어 없는 또 조문들도 있고 여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 이제 이분법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당연히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고민이 지금 서술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어느 지점에는 국민이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대칭은 이제 국민이지 않습니까? 만약 국가가 어떤 것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 이제 대상은 국민이 되겠죠. 일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조항에는 국민을 당연히 이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특히 1장에 나오는 건 전반적인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아까 사람이라든지 말씀하셨듯이 또 아까 이 전체 이 문장을 권리 장전이라고 하지 않고 뒤에 제안했듯이 뭐 디지털 심화 시대 기본 원칙과 시민의 권리라고 했을 때 뭐 사실 시민 이거 제목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시민이라는 말도 충분히 이제 사람이라는 말 뭐 근대적인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민해야 될 건 어느 부분에 하나로 일괄적으로 통일시킬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조문은 이 중에 어떤 걸 쓰는지 적절할지 한번 나중에 따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예, 김재인 교수님. 조금 전반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뒤에 검토할 사항에 특히 뭐 국제연대 이런 부분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이걸 우리가 왜 뭐 발표하느냐, 만드느냐 이걸 한번 돌아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발표 이제 하기 직전이니까 사실은 그 전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이 모범 국가, 디지털 모범 국가가 되는 거를 일단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뭐 400~500년 되는 서양 근대 출발점을 한번 돌아보면 그때 많은 선언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권리장전이나 뭐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프랑스의 인권선언 이런 선언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사실 그 후에 거의 지금까지 세계를 주도하는 어떤 가치 원칙 뭐 이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언들의 바탕에는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이제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어떤 방향을 잡은 그것이 근대 서양 근대 이제 우리 몇백 년 동안 그 세계를 지배한 그 근대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 전환점에 와 있고 이 디지털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뭐 선언이건 장전이건 간에 이런 거를 이제 제시하는 거 그리고 그 바탕에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지향과 가치를 철학적으로 이제 제안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큰 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뭐 농담으로 맨날 하는 얘기 선진국 사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이 디지털 시기 초입에 선진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자면 상당히 많은 국면에서 이미 선진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아까 검토하셨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지점들이 뭔지 요게 이제 확인되는 방향으로 그게 좀 강조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전문에 반영돼야 될지 뭐 조문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짜여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시점상 애매하긴 한데 적어도 저는 뭐 제가 철학자고 이제 우리 문화분과 쪽에 속해 있는데 디지털이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라는 그 가치의 측면을 이 안에 좀 확실하게 담고 가야 한다. 이게 뭐 돈이 되고 뭐 번영을 낳고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그런 점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연대 뭐 다른 영역도 관련되지만 특히 연대랑 관련해서 이 디지털 문화와 문명이 지향해야 될 방향성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공동 연구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지속돼야 이 급변하는 상황을 우리가 미처 조문에 담지 못하더라도 팔로우업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뭐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랑 연결을 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예, 그 김재희 교수 말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지만 이게 지금 6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쪽에서 논의하는 것 중요한데 저도 좀 두서 없이 좀 오늘 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뭐 그 주체를 주체를 시민으로 할 것인지 뭐 국민으로 할 것인지 그건 뭐 선택의 문제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분명히 이제 의식하고 있어야 할 것은 좀 이렇게 선명한 좀 그 레벨을 좀 구별을 할 것 같은데 뭐 제가 지금 문화분과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추구했던 가치는 일단은 좀 맥시멀하게 이 선언문을 통해서 추구할 어떤 보편적 가치, 즉 인간의 가치, 즉 인간학적인 가치를 좀 천명이 되었으면 했는데 그 전체 문장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그 기조가 이미 있는 것인지 좀 솔직히 말해서 의심을 했거든요. 이미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혹심탄회 말씀드리면 좀 뭔가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좀 톤도 좀 있어야 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기능적으로 명료한 그 어떤 담론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데 인문학적이고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주체를 무엇으로 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레벨에 따라 달라지겠죠. 최상위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뭐 인간학적인 인간을 우리가 규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초국가적인 차원,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 시민 차원에서 이제 좀 다르게 전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서의 성격과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걸 갖다가 이것도 물론 단일한 뭐 1대1 대응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대략적으로 이것이 국내에서 지금 정부가 시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만은 아닌 거고, 특히 상위 의견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이 디지털 선도 국가로서 상당히 메이크 센스한 얘기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에 던지는 어떤 그 메시지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느 하나를 딱 규정하기는 좀 뭐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이 전문을 읽으면서 이미 제가 거기 피드백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주어가 경제사회더라고요. 저는 뭐 언어학이니까 아무래도 그 주어수를 민감한데 문화와 예술과 학문이라는 단어가 발화가 한 번도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잠깐만 이게 그 보조적인 기능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성을 구현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인간과 기술의 어떤 그 화해 또 공존 그런 지점을 좀 저희가 강조하면 어떨까. 뭐 예를 들면 이제 9월달에 저희는 이제 뭐 디지털 아티스트를 모시고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사실 보조 수단이 아니거든요. 예술과 기술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뭐 어원적으로도 테크네라는 것이 뭐 하나였듯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조문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서 저는 줄곧 그 생태학적인 가치를 계속 강조했는데 이게 지금 국제연대 하위 범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뭐 메이크 센스 하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담론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인류세 시대에 지금 환경과 생태 개념은 국제연대 하위의 어떤 상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보다 위에서 초규정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명의 양식이건 그 디지털이 되건 뭐 인터넷이 됐건 제가 보기엔 환경과 지금 그 생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전혀 배관시하거나 그 하는 것은 좀 재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조항을 어떻게 명문할 것인지 어떤 그 층에 놓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나온 의견들 중에 전반적인 이 전문부터 조문 쭉 끝까지 인간학적인 가치, 문화, 예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이게 너무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어떤 한정적으로 보이는 우려가 있다.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실은 저는 그래서 뭐 저도 혹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첫 의견부터 이 전문에 대해서 제가 그 의견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약간 그 전문 그러니까 전문에 무엇이 담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단은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전체 조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부터 쫙 잘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이 쫙 이렇게 1조부터 전체 틀이 잡히면 그 전제로서 이 전체를 아울러 가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전문에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전문을 만드는 팀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는 이렇게 인문학이나 국어학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조언을 해주시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럼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자유롭게 넘어가지만 그래도 이러다가 또 중요한 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명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뭐 제명은 사실 이게 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감에 따라서 여기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선언 그리고 헌장,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세 개가 약간 우리 법적으로 말하면 조금 더 실정법적인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 이제 권리장전이라면 그 전 단계 헌장, 뭐 선언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좀 부드럽게 하면 사실은 이게 뭐 입법부에다가 우리가 제안할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론 이렇게 수렴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는 뭐 선언 정도가 성격에는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그냥 듭니다. 참고로. 김지훈 박사님. 네, 그 뭐 제명과 앞에 두 가지 꼭지를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게 사실은 뭐 다 연결돼 있는 문제여서 그런데 우선 제명 부분은 방금 뭐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받는 독자나 또는 수신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뭔가 권리가 막 나와서 이 권리를 내가 써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걸로 인식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가 이 권리장전 후속 버전으로 뭔가 실정법화 시킨 뭔가를 또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까지 고려해서 우리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전의 제명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선언 정도로 하고 국민을 넘어서는 인간 뭐 이런 형태로 일단 우리가 글로벌 선도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장전이 좀 구성되면 어떨까 하고요. 저도 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보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사실은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빠져 있는 것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을 처음에 염두에 두고 만들다 보니까 브로드한 걸 넣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까 김성도 교수님 말씀하셨던 문화나 생태 이런 얘기 없는 것과 더해서 소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권리라고 하면 주로 정치적인 뭐 대국가적 이런 느낌의 정치, 경제 파트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사회, 문화 뭐 이런 뭐 기후 뭐 이런 생태 이런 얘기는 사실 조금 없는 측면이 좀 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해외 사례에서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를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를 띈다거나 한 차원에서라도 지금까지 있는 거는 뭐 조금 줄이더라도 또는 뭐 합칠 것은 합치더라도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찾는 작업 이런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 또 이제 우리 뭐 언제든지 지나갔다고 버스 간 거 아니고요. 이렇게 다음으로 쭉쭉 나가면서 앞에 쟁점에 대해서도 연결돼서 생각이 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하나만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예. 정말 그 이번 그 장전이건 뭐 선언이건 그 디지털에 관한 그 정의를 시도를 할 것 너무나 이게 불도하고 너무나 그 챌린저이기 때문에 못한 것인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거의 공식 문서에서 한 번쯤 한국형 발신해서 디지털을 한 번쯤 정의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금 2023년 오늘날의 시점에서 디지털은 분명히 20년 전의 디지털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풍경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00년에 유럽 경간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분명히 그 랜드스케이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랜드스케이프를 연구할 때 그 규정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좀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 또 다음에 국제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뭐 추가하실 또 언급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비노키 부장님. 뭐 중요한 이게 핵심 사항은 이제 국제 협력에 대해서 담겨 있다고는 보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국제학회를 하나 이제 다녀왔어요.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제 챗GPT나 뭐 이런 거 나온 이후로 기술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좀 디프레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너무 이제 기술의 장벽이 그러니까 격차가 현저하다 보니까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이 조금 상실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리고 참석했던 학회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학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번 학회의 큰 차이점을 느낀 것은 그 AI 굿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세션이 있어요. 그 세션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뭐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전체를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 학회에서는 AI라는 것으로 이제 한정해서 그 AI를 이용해서 이제 글로벌 현안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논의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뭐 내용에 보면은 가령 뭐 이렇게 빙산이 얼마나 녹느냐, 아니면 이제 해수면이 이제 해마다 얼마나 올라가느냐, 내지는 뭐 글로벌하게 랭귀지가 한 8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막 한 200~300개는 몇 년 안에 이제 사라질 언어들이다. 이 언어들을 어떻게 고수를 하고 그 소수 언어를 쓰는 사람도 디지털 환경을 쓸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폭넓게 이제 주제가 다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권리 장전에도 그렇게 이제 어떤 소셜 굿에 대한, 그러니까 글로벌 선에 대한 것에 이제 한 그 축을 만들어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제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메인 취지에도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첨언에서 별로 이제 발언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뒷면이긴 합니다만 이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읽을 때마다 조금씩 이해가 이제 좀 혼돈이 와요. 그게 이제 어떤 때는 권리라고 하고 어떤 때는 뭔가 좀 액션 아이템 같은 거가 이렇게 묘하게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이제는 앞에서도 이제 그 요약한 거에 어디선가 보면은 해외에 있는 그 주로 이제 권리라고 발표했던 것들은 대부분 권리 측면에서만 이렇게 다뤄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는 안전한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를 마련해야 된다. 뭐 이거는 약간 액션이거든요. 그 액션에 대한 것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는 분명히 슈퍼셋인 건 맞는데 그 슈퍼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이 구조적으로 좀 명확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에 권리에 대한 부분은 권리에 대한 아까 이제는 그 이제 전 세계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이 가져야 될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액션 아이템은 보면은 국가와 사람,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이 공동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되는 그 액션 아이템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조금 같이 내용 공유는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그러한 그 디지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선언으로 이렇게 해서 좀 구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구조까지 이제 딱 진도가 다 나갔는데 예, 뭐 발언 기회 언제든지 다시 드릴 테니까. 예. 국제 관련한 거 예, 한 예. 말씀 제 생각 쭉 읽다가 계속 그게 들어서 이 보면 두 개 이제 조무한 항목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다른 쪽 앞에 가고 상당히 그 주체가 다르잖아요. 국제 사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이 헌장이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긴 하지만 앞에는 우리 내 주권의 범위에 우리 내 국민이라든지 국가라든지 행위 주체들이 어떻게 하기 위한 그런 권리를 갖는다 이런 면이 되었다가 여기는 갑자기 그건 싹 다 빠지고 이제 국제 사회 그리고 우리가 국제 사회 이렇게 하라고 요구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각자 뭐 코멘트를 하거나 할 때 이 다 그 두 조항을 담는 건 괜찮은데 이런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아니 국가는 어떻게 한다라든지 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노력한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행위 그런 조항이 하나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국제사회 우리가 전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그쪽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좀 더 보충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태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쭉 보면은 뭐 언급도 좀 적지만 우리가 보통 정보통신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부분이 주로 강조가 많이 되지만 실제 많은 논의들은 훨씬 더 순기능적인 환경 문제를 생태 해결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이 되게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하고도 연결돼서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어떤 국제사회 이런 정보통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가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과 노력이라는 측면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생태가 큰 범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고 그것을 가기 위한 한편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생태적 해악을 줄이는 방향의 노력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 선순환적 친환경적 활용을 위한 노력 뭐 이런 것들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압축적으로 한 문항 정도 생태계와 지속가능 사회 정보통신 기술 이것이 연결되는 그리고 우리 국가가 거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좀 국제 협력 쪽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간단히 언급은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비슷한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국제 사회는 이렇게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그 의견이 좀 상당히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은 순화가 된 거로는 보이는데 예. 뭐 하여튼 계속 잘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도 예. 모정원 교수님. 그 이름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그 빌 오브 라이츠라고 하는 게 이제 권리장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내용을 포괄하게 조금 그 협소한 느낌이 좀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정보 접근권이라든지 권리를 굉장히 많이 명시한 파트도 있지만 국가가 뭘 해야 된다 또 국제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은 솔직히 빌 오브 라이츠로 커버하기에는 조금 그 더 넓은 범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이름이 조금 전체 내용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바뀌든지 권리장전을 쓰려면 그 라이트 부분으로 굉장히 그 내용을 축소하든지 이런 좀 일관성 부분을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재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쨌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터넷 이후로 국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 사라지는 뭐 이런 그 상황이 인터넷이라든지 뭐 디지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좀 협소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 접근권이라든지 뭐 이런 권리를 이야기하려면 구글한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보를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글로벌한 어떤 공룡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국제사회에 관련된 항이 있지만 이런 어떤 이 스코프를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스코프와 그다음에 어떤 글로벌 어떤 기업 간의 이런 관계 부분들이 어떻게 좀 딜레마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현장에서 어떻게 그 녹아들여 돼야 되는가 그게 이제 마지막에 국제사회 부분과 같이 좀 연결시켜서 조금 고민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명 부분은 그냥 권리 장전 이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 내용이 어떤 권리에 관한 사항, 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질서에 관한 사항 이렇게 크게 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술 기술 방식도 뭐 사실 질서와 관련되는 거는 사실 주체를 특정한다는 건 좀 적절치 않거든요. 이게 주체가 뭐 어떤 경우에는 명확하게 예컨대 이게 국가냐, 국민이냐, 뭐 기업이냐 특정해주면 명확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게 유연성도 떨어지고 또 그러니까 국한시켜 버리거든요. 뭐 결국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약간 불분명해 보이더라도 포괄적으로 주체 없이 일정하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가 드러나게 구성을 하는 것이 이런 초당적인 차원의 선언에는 더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예, 이제 그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디지털 심화라고 하면 굉장히 평면적이고 동등하게 모든 나라에 해당이 되는 일처럼 이렇게 전달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디지털 전환의 내용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모이는 거고 AI나 알고리즘으로 그걸 분석을 하는 거고 그런 게 활동하는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중요한데 지금 세계를 보면 기반이 되는 기축통화와 같은 플랫폼은 미중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 관계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거기서 데이터의 주권 문제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뭐 챗GPT 같은 LLM 모델 같은 것도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으느냐에 따라서 어느 플랫폼으로 연결되느냐가 이게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데 지금 글로벌하게 이런 이슈들을 다루는 거버넌스의 바디가 있느냐 G20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오사카 선언도 하고 뭐 토론토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디지털세로 연결이 돼서 반도체 많이 만드는 나라에서 세금 더 내는 걸로 귀결이 되고 우리도 이렇게 도장 찍고 오는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명백한 G2 구조 하에서 다른 나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하는 거를 제안을 하는 부분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기 들어갈 건지 아니면 여기선 선언적인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지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통상 쪽에서 그런 개념이 별로 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기부에서도 그 부분이 그런 기능이 분명치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지금 인터넷 사용 데이터 사용량이 대부분이 구글이 하고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가는데 통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다른 나라들은 그걸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방임이거든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լ 오브 라이트로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은 자신들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자유 방임으로 놔두는 건데, 유럽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일본은 아무런 개념이 없어 보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언을 한다면 무슨 선언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절실함 같은 건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를 쳐다보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현재 이 문서 안에는 뭐 그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네. 묶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없으면 그냥 뭐 유대한다. 뭐 조금 말씀을 그냥 다 듣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 했는데,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중간을 좀 한계하는 의미에서 우선 저기 국제 규범에 대한 문제는 뭐 지금 현재 있는 작업과 또 별개로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가 정부 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최근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것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에서부터 디지털이라고 좀 넓어지는 범위에까지 실제로 국제 규범이나 국제 기구에 대한 문제를 제안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각 나라가 유엔을 비롯해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어떤 나라는 인공지능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어떤 나라는 그게 아니야, 디지털 전체적으로 좀 봐야 돼, 또 어느 나라는 또 내가 한번 주도해 볼게, 그래서 서로가 제안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국 정부가 여기에 있는 표현하고는 좀 다르더라도 그런 역할들을 정확하게 보면 주도적 참여의 주도화, 주도적 이런 포지션으로 굉장히 강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고, 적극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 활동의 가치 문제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체의 가치 문제는 어느 나라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데, 이런 거는 좀 다른 가치로 AI 분야 그리고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국제 기구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교부 저희 이렇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나간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중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청취자라고 해야 되나요? 보시는 분들의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녹음이 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좀 다행으로 와 있는데요. 몇 번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몇 번은 짚어보고 몇 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론화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국민, 너무나 많은 그룹에서 정말 다 받았어도 모자랄 정도에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약간 더 정리되고 정제된 모습에서 어떻게 이렇게 더 담을 수 있을까 막 욕심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조금 뭐 너무 이렇게 진지하시고 해서 말씀드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모범생은 아니잖아요. 공부는 못해도 모범생이고 뭔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글로벌 모범 국가를 지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범에 대한 개념과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자신감도 좀 있고요. 경쟁력도 이제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한편으로 보면 G2보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이렇게 붙어보자라는 느낌 같은 거는 우리 기업들의 잠재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모범이라는 내용을 표시했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공부만 잘하다 옛날에는 우리가 경쟁, 패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등 경쟁국구 이러다니까 공부해서 1등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어떤 건 학원에서 배워오고 어떤 건 주입식 교육 받아가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놓치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워드 한마디 한마디에 김성도 교수님 주신 부분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녹여나갈까라는 문제 좀 더 살펴보고요. 국제기구 분야는 안 그래도 저희가 좀 더 좀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 전문가 워딩 작업하시는 우리 작업반도 계속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제사와 이런데 지금 어제도 예산을 발표하고 그 전에도 국제 공동연구도 해 나가고 하는 정책들인데 우리의 포지션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여할게라는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될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은 요 정도 일단 계속 또 예. 말씀 주시면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뭐 일단 그 예. 정도 이따가 다시 또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해 예. 주시고요. 예, 예. 추가적으로 지금 구조와 순서에 대해서는 그 민 소장님께서는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구조는 5개의 원칙을 처음에 선언을 하고 그 5개 원칙별로 독립된 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 안에 기본적으로는 권리 중심으로 그러나 관련된 책무, 관련된 질서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내용적으로 구분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민 소장님 같은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게 권리가 권리대로 모여 있고 질서나 이게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서 그게 좀 혼란스럽다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데. 근데 하여튼 현재의 구조는 그렇게 5개 원칙별로 챕터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요 구조에 대해서 김재인 교수님, 예,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되는 건데 그 1장의 이제 기본 원리해서 이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총론 같은 서론 같은 내용인데 거기 2조의 디지털 기술의 특징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징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좋은 내용이고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규범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규범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뭐 우리가 1조, 2조, 3조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지향할 어떤 가치 규범을 이렇게 정하는데 이거는 그냥 디지털 기술의 특징에 관한 서술이어서 이게 조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좀 형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예컨대 해설서를 만들면 해설 자료에서 결국은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료로 들어가든지 뭔가 뭐 글쎄 혹시 뭐 굳이 꼭 넣어야 된다면 전문에 어떻게 녹여서 압축된 형태로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2조는 없는 게 나을 것 같고 3조에 이렇게 1호, 2호, 3호 해서 이게 원래 첫 번째 초안에는 조문으로 각 1조, 2조, 3조로 원칙이 있던 걸 3조 안에 다음 각호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원칙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오히려 처음 초안이 낫지 않았나. 처음 초안에서 그냥 조문별로 한 조 안에 하나의 원칙을 이렇게 독립되게 해놓고 그게 1장을 구성하고 2장, 3장은 각각의 원칙을 이렇게 좀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튼 전체 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게 제 느낌이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을 김도동 교수님. 예, 그 사실 오늘 자리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공법학회에서 지금 후속 작업 중에 하나인 디지털 사회 기본법 그 제정 어떻게 보면 연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여기 계신 그 회원님들 여러 속학들의 말씀을 또 함께 청취하는 자리이기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좀 쉽게는 사실 저희 그 연구진 입장에서는 저희 기본법을 만드는 연구진 입장에서는
이 권리장전, 예컨대 뭐 갇힌 권리장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기본법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의 문제가 그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거여서 이 권리장전 자체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은 뭐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 좀 편하게는 저희 일의 업무의 영역은 또 아닌 듯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관련성이 깊어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을 이제 또 이현우 의장님께서 말씀을 또 이어주셔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저희도 처음에 이 기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제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는 정체성의 모호함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사회에 대한 어떤 우리 국가가 또는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하나의 지향점 내지 가치의 어떤 총체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가장 난해하면서도 난감한 부분이 권리장전이 앞으로 뭐 선언으로 좀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권리장전이 권리라는 이 명칭을 써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게 권리로 설정되는 부분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각 개별 영역에 구체화되는 입법이나 정책과 조정될 여지가 큰 영역인데 이 부분을 권리장전에서 권리라는 표현으로 명확하게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오히려 아시다시피 과거의 어떤 전산화, 정보화는 뭐 데이터나 아니면 전산화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그 분야 자체의 도메인 널러지가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권리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정하고 범위를 설정하실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그 해당 분야에 첨예한 어떤 숙제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권리장전에서 이 부분을 담는다면 성격상 추상적으로밖에 담을 수가 없을 텐데 추상적으로 담는 것이 오히려 논란의 씨앗이 되어서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권리 개념을 쓸 경우의 장점은 물론 실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국민들의 약간 기대치를 좀 뭐 만족시키는 데는 좀 장점이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계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런 충돌의 지점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호와 존중의 정도로 다음이 어떨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현재 담고 있는 권리장전이 조문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하면서 이 권리장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는 어떤 가치를 담은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장전이 새롭게 담겨질 때 디지털 사회의 각종 요소들의 공공성을 좀 담아야 될 텐데 일례로 뭐 뉴욕 구상에서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갑게 들었는데요. 뭐 개인정보도 중요하다. 하지만 데이터의 공공성도 함께 존중되어서 새로운 번영과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고 짚은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지금 권리장전 내용 중에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갖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데이터 중에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을 사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필요한가, 의미가 있나라는 의문이 좀 들고 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공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 내지 전제가 고민이 좀 돼야 돼. 어떤 데이터라도.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지향점을 좀 권리장전에서 좀 다뤄줘야 아까 이제 디지털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사회기본법을 논의하면서 가장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이 들어가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올드한 거예요. 저희가 한 90년대 초반에 정보촉진기본법 만들 때 얘기한 것 같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인데 이게 참신하자면 디지털이나 디지털 사회에 대한 가치를 담아야지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치 담론을 권리에 관한 개념보다는 어떤 가치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의 부분으로 권리장전이 좀 당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기본법에서 오히려 정체성을 좀 담아내는 형식으로 좀 들어가고 또 개별법에서 해당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숙제를 또 주는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큰 말씀이 다 논의는 됐는데 좀 자유롭게 의견 있으시면 그 예. 추가 사항 뒤에 예. 한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예. 제가 지난번에도 그 코멘트 지적을 했는데 24조랑 관련이 됩니다. 이게 디지털 기술의 투명성. 이게 취지는 좋은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딥러닝 기반이라서 이걸 그 어디가 이제 그 의사결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뭐라 하죠? 이제 투명하게 뭐 알려줘라. 근데 알려줄 수 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많다는 거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영업 비밀하고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이게 장사를 하는 건데 이거를 뭐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알고리즘을 공개해라. 그게 투명한 거다. 이렇게 이 해석될 여지가 크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이제 대전제가 되는 게 신뢰거든요. 이 디지털 기술의 신뢰할 만한 사용, 이제 이게 담보되어야 하는 거에 하위로서 투명성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글쎄요, 전 뭐 법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자, 정부 이쪽에 어떤 책무를 조금 더 그러니까 책임지게끔 하는 거죠. 그런 걸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걸 좀 수정을 한다면 투명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원래 원했던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투명성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건 굉장히 이 공개 단계에서 기업하고 충돌이 크게 될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 지금 시간이 조금씩 많이 경과되고 있어서 오늘 발언을 안 하신 분들에게 먼저 우선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환 교수님, 김민식기 교수님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강 교수님부터. 예, 그 뭐 약간 아까 시기도 놓치고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권리장전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그러니까 글로벌한 디지털 신질서에서 우리 나라가 좀 주도적인 어떤 모범국가 역할을 하고 실제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는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권리장전을 넘어서서 뭐 신질서가 규범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이제 원칙 선언, 권리보다 훨씬 포괄적인 게 들어가고 아마도 명칭이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뭐 선언으로 던져놓는 게 아니라 결국 실효성이 있으려면 결국 두 가지 방식인 것 같은데 하나는 실제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두 번째는 국내에서 이거를 뭔가 법제화해서 법적 효력이 나오게 하거나 근데 이제 그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조문의 기술 방식 같은 경우도 글로벌 거버넌스의 효력성이 있으려면 국민보단 사람이나 시민이 난 것 같고요. 그 기술 방식 두 번째에서도 주체별 책무 명확화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원칙 형태인 게 글로벌 거버넌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 실효 있는 법제화 면에서는 뭐 사람이나 시민보다는 국민이란 표현, 그다음에 주체별 책무를 명확화하는 게 더 국내 법 실효에서는 유리한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결국 이 긴장 관계가 해소가 안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더 큰 원칙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아닐까 싶고 기본 원칙 다섯 번째도 국제 연대와 협력이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신질서인데 그럼 저희가 살고 있는 구질서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시장이 글로벌된 시대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저희는 시장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아직 갖고 있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건 시장은 글로벌라이즈 됐고 그럼 거기서 국가의 역할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기보단 시장이 글로벌라이즈 돼서 생긴 문제가 뭔지를 해결하는 역할이 결국 더 중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 글로벌라이즈 되면은 국가 간 불평등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의 불평등도 증가를 해서 복지 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이제 더 중요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뭐 디지털 신질서가 이제 이게 글로벌하게 점점 더 영향을 미칠수록 저는 국내에서 디지털 뭐 격차건 불평등이건 그런 게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 지방 소멸 가속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서 둘 사이에 좀 관계를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좀 사람이나 아니면은 원칙 중심의 글로벌 협력이 우선인데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뭐 국민이나 주체별 책무를 명확화하는 식의 표현이 뭐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공동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민기 교수님. 네. 그 앞서 사실 궁금했던 게 이제 권리 장전이냐 선언이냐 헌장이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이제 그 강도영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약간 목적은 뭐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참여 목적이라는 게 조금 그렇게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목적 함수가 있으면은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컨스트레인트가 뭐냐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걸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의 등등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식의 권리 장전에 따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 코멘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혹은 구체적이지 못해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였어요. 예를 들면은 너무 구체적인 부분은 예컨대 뭐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아니면 정보 독점과 격차라는 소위 이제 EU에서 많이 말하는 그런 규제에 관련된 논의가 담겨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이지 못해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으로서는 뭐 개인 정보라든지 앞서 뭐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국민들이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도 뜯어보면은 뭐 자발적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관측 데이터인지 혹은 뭐 아까 그 이재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의 영업 기밀로 보호되는 추정 데이터인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뭐 이런 데이터나 아니면 어떤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구체적이 못한 상황에서 많은 논란이 또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의 어떤 전제 조건은 이것이 이제 권리 장전이면은 이렇게 논란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논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이제 선언이냐 헌장이냐 권리 장전이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는데요. 그 부분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목적 자체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EU도 그렇고 사실은 EU발 다양한 규제, 뭐 DSA, DMA 등도 사실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있고요. 뭐 미국도 사실상 그런 식의 규제를 내려놓고 있고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자국 기업 보호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G2 다음으로 굉장히 디지털 강국으로서 조금 성장하고 이렇게 나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해외 진출도 논의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만약에 권리 장전이 아니라 선언 쪽으로 간다면은 조금 더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독자적인 어떤 모습을 기술적인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조금 보일 수 있는 조항이 조금 넣어주면 좋겠다. 그 부분에는 아까 민옥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for 소셜구처럼 우리나라는 뭐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디지털 소유계층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선언으로서 내세워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어떤 모습을 포지션할 수 있는 식으로 조금 하시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그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디지털 소외계층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저희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그리고 뭐 평생 교육 그쪽으로 조금 얘기를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마치 약자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건데 그들을 조금 널처링한다는 차원에서 교육해가지고 적응하게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빠져있지 않나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의장님 그 선언이건 헌장이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용어는 조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할 건데 국제사회에 무슨 이렇게 물론 그게 기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위한 전략적 보고서는 아니고 디지털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정의 내리기 전에 현상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2조와 3조를 조금 더 강화를 해보았던 거였고 그것이 이러한 시대에서 디지털이 갖고 있는 걸 한번 재조명하고 우리가 가진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의 대원칙을 정리를 하는 거다. 그것이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건 아니면 존중과 보호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인 간에 그리고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이 그게 선언이건 헌장이건 권리장전 형식이 나오건 간에 그런 점은 좀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정은 본부장님이랑 박원재 부원장님 혹시 말씀 안 하셨는데. 뭐 저희도 어쨌든 같이 좀 지원하면서 하고 있어서 특별히 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제가 5월에 있었던 디지털 소사이어티 간담회도 참석을 했었고 오늘 참석을 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조금 뭔가 좀 정리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쨌든 뭐 노력해서 가는 뭐 이런 게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선언이든 헌장이든 어쨌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기는 좀 어려울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어쨌든 좀 공감하고 뭐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선언이든 헌장이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요. 뭐 말씀하신 뭐 긴장 관계 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하는 부분들도 조금이라도 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선언 헌장 뭐 요거에 맞춰서 어떻게 내용을 담아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일관성 있게 좀 가는 거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좀 해야 될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원장님. 네. 저희도 뭐 실무적인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간에 고민되는 사항들 오늘 저희가 추가 검토 필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리되는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으로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우리가 새로운 질서와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재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재 시대 정신 또 앞으로의 디지털 심화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시대의 결과물로서 권리에 관한 이런 선언적인 것들이 태동이 됐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논의와 그다음에 그 시대 정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고민을 좀 덜해서 방향성을 정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실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박자문 사무총장님. 예. 예,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헌장의 형태로 다 만들어지면 아마 이제 영문화도 될 거고요. 또 이제 세계 시민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문서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이제 그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조금 일찍 추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좀 좋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좀 세계 시민들이 디지털 에이지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운 그런 형태로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그 정보화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정보화를 영어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실제로 인포마티제이션이란 말을 조어로 만들어서 많이 썼는데 우리가 하도 많이 쓰니까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부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보편적인 용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전 이제 디지털 심화 시대라고 하는 표현도 이거 굉장히 정책적인 용어인데요. 이 정책적인 용어를 세계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도 굉장한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럴 거면 우리가 이 문서에다 디지털 심화 시대란 말을 쓰는 게 맞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여하튼 저는 여태껏 이제 그 담겨야 될 가치나 서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컨센서스 빌딩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요것들을 세계 시민들과 함께 나눌 때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세계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 이제 마지막 발언을 드리기 전에 좀 정리를 하면 뭐 정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다양한 내용이고, 예. 그 아마 오늘 이제 삐쭉삐쭉 이게 날카로운 얘기도 있고, 서로 어떻게 보면 저희 안에서 다른 관점에서 의견도 드렸는데, 그 삐쭉한 요만한 바늘 뒤에 사실은 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소화해서 반영시킬 것인지 지금 뭐 이제 고민들 하시겠지만 그 나중에 후속 작업으로도 작업하시는 과정에서 뭐 충분히 또 자문들 아마 던지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테니까 자문 충분히 얻으셔서 좋은 결실이 생길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문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껏 좋은 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강대문 실장님 또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중간에 제가 해야 되는 잠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참석하신 분들께서 논의하신 것이 디지털 공론장 통해서 이제 실시간 송출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분들께서 이제 좀 이제 댓글들 좀 달아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거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공유하는 시간 가지고 저희 실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냥 댓글 달아주신 거 그대로 시간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현재 사회 문화를 바꿀 정도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한다면 산업혁명처럼 여러 방면에서 기존 사회 제도와 문화를 모두 바꿔야 할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신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처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들이 뭉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권리 장전을 통해 디지털 글로벌 선도를 도모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데 혹시 유엔이나 EU 같은 국제 유니언 창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권리 장전의 주요 내용인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 혁신 촉진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디지털 혁신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디지털 접근권과 권리 등을 고려하게 되면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연대를 고려한다면 이 문서를 영문이나 프랑스어 같은 외국어로도 조항을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만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을 위한 백서 형태의 작성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주체들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각 주체들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선언하기 위한 주안점을 삼고 있는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도 교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역시나 정책에 있어서 좀 감동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좀 감동이 있는 정책으로 이제 거듭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나라마다 이제 특성이 좀 다 다른데 너무 글로벌한 표준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이 좀 너무 추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리 장전이라는 용어도 이제 제목이 멋있다라고 하는 의견과 함께 또 누군가는 또 올드해 보인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요.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의견인데 총장님, 부총장님, 위원장님, 학장님, 학회장님 등 여기 다 지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부위원님들까지 한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가치 있는 고견을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 회의가 저희 이제 공론장이 오픈되다 보니까 회의 들으시면서 공론장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이제 교수님들 말씀을 같이 듣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저희 그 강도현 실장님께 질문식으로 들어온 것이 있어서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5G 최초 상용 등으로 기술 강대국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국제 통계나 세계 유수의 리서치사들처럼 지수나 수치 또는 이런 자료로서 보여주는 제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 홍보와 글로벌 전략과 관련하여서 혹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주신 것들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질문을 받아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박재문 총장님께 그리고 이원우 의장님께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운다는 느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배운다는 느낌, 못 봤다는 느낌,
이거는 좀 바꿔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느낌을 갖게 된 모임을 이렇게 주최해 주시고 이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참 부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길을 찾아가는 단계인데요.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제된 속에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교수님과 분과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이 작업하는 과정에 권리, 권, 보호, 존중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앵글을 어떻게 정리할까에 관심이었습니다. 이게 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권리, 권이라는 것이 권리로 해서 부여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부분도 봐주시고 기술하시는 분들은 아까 주신 김재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명성과 신뢰성의 보호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주셔서 용어의 정리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저희가 보기에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방점을 찍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업무에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견하듯이 주어진 문장과 주신 문장들에 대해서는 한자 한자를 붓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다 보니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지만 한편으로 99점짜리를 100점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작업반 직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 아까 길이 조금 보이고 느낌이 이렇게 된다는 느낌처럼 더 이렇게 다 조금 해서 마지막 피드백을 저희가 드리면 요청을 드리면 아까 우리 김성도 교수님 주신 말씀 중에 인간의 가치와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나 이쪽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요청을 좀 드리게 될 것 같고 강정한 교수님 주신 말씀처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윗단계에서 권리를 부여하거나 권리 투명성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어퍼 클래스의 내용에서 좀 정리를 해나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 좀 고민을 더 하고 격차 문제도 고려를 하고요. 용어 문제도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김도승 교수님 주신 것처럼 권리와 내용의 권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주체의 문제를 저희가 이게 제기했던 게 그런 건데요. 그게 아니라 보호되어야 된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도 주신 맥락과는 어찌 보면 서술의 일관성도 있어 보입니다. 잘 준비하고요. 아까 데이터 이야기 주셨는데요. 많은 홍보를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말씀드리면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지 않는 내용의 평가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아까 G2 말씀 주셨는데 1등이 100이라고 보면 2등이 한 90 정도입니다. 우리가 한 3등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3위권 정도인데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 3위권은 3위권인데 많이 뒤쳐진 100m 달리기에서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1일 1비 뭐 국제적 통계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고무적인 통계들도 있지만 그런 점보다는 저희가 해나가는 현재의 일들을 더욱더 내실을 다지고 아까 주신 것처럼 모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력 또한 기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업진흥 정책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국제적 활동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디지털 소사이어티 간담회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